제가 드릴 말씀은 비색사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자를 잘 아실 거예요. 백자의 색이 비치 색깔을 은은하게 띠고 있는 비색이 영롱하다고 할수록 좋은 백자라고 합니다. 지난 가을에 아주 정말 우리나라 그 가을의 정취를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10월 초였습니다. 한옥으로 된 문화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덕궁 옆에 있습니다. 친구가 문화원의 그 축제에 그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제 친구는 쪽염색 작가입니다. 문화원의 축제로 쪽염색전과 백자전 두 가지의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쪽염색 지킴이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도와주러 갔었는데, 정말 그 한옥의 처마와 풍경 소리와 가을 하늘이 멋들어지게 어울려서 저는 정말 그 분위기에 상당히 반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주변에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는데요. 휴일날 아침이었습니다. 5살쯤, 6살쯤 된 어린 아들과 젊은 부부가 오전에 사람들도 별로 오지 않은 그런 시간에 그 문화원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쪽염색전은 뭐 깨질 염려가 없으니까 밖에서 실컷 볼 수가 있는데, 백자는 많은 물건들을 전시하면서 한옥 그 안쪽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원하는 사람은 신을 벗고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어린 아들이 있어서인지 들어가지 않고 바깥을 돌면서 그 창문으로 열려진 창문으로 안쪽에 전시한 그 백자들을 쭉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중국인 관광객이었는데요. 분명히 그 의미는 하지마 였을 겁니다. 엄마의 그 정말 절규와 동시에 이 5살짜리 아들이 창문 밖에서 그 달 항아리를 안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아작이 났습니다. 정말 박살이 났어요. 대여섯 조각으로 났으면 뭐 풀로 붙여서라도 어떻게 감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방바닥에 생채기를 내면서 정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 부모들의 얼굴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색이 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있는데 그 아들은 싱글싱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더운 그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더웠던 그 더위를 이기면서 그 백자를 빚어야 했던 도예가의 마음도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보상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고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이 엄마가 영어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영어가 되니까 영어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신경질적으로 막 울면서 아이를 야단을 쳤는데, 아이 아빠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이를 하나만 낳으니까 굉장히 황제와 황녀로 키운다고 하더니 그 이야기가 맞구나. 저는 옆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아들을 다독이면서 오히려 무슨 위로하는 것처럼 먹을 거를 주면서 끌어안고 있었어요. 영어로 이 협상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 달 항아리의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작가의 영혼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가격을 먹일 수가 없는 거죠. 그 가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반 정도의 가격을 협상 가격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관광을 왔다가 아이의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모는 입을 쩍 벌리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입을 쩍 벌린 사람은 이 아이의 부모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예가도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선생님 빨리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시고 강경하게 보상을 하라고, 값을 물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체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아들도 저만 할 때, 딱 대여섯 살일 때 어느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아들이 과감하게 콱 차문을 열어 제끼는 바람에 옆에 있는 아주 고급 차에 문짝을 우그러뜨린 적이 있어서 정말 자기가 타고 간 차의 차값에 해당하는 큰 돈을 물어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저 부모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저 참담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작한 이 일이 정말 오랫동안 끌었는데요. 이 아이 엄마는 계속해서 어딘가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가이드한테도 했을 것이고 또 한국에 아는 사람한테도 했을 것이고 중국에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오랫동안 하고 끊고 나면 깎아달라고 조르고, 또 어딘가 전화를 하고 또 끊으면 또 울면서 깎아달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 아름답던 풍경 소리가 그 순간에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그 소리가 되고 말더라고요. 또 아침마다 그 비지를 정갈하게 해놓은 한옥마당이 잡다한 흥정터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을 제가 보고 쳐다보는 저도 마음이 상당히 짠해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난 이 아이의 엄마가 소송을 하겠다고 갑자기 그럽니다. 자기들은 관광객이기 때문에 카드도 많이 가져오지도 않았고 그 카드 한도도 실제로 이 백작한만큼 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겠다. 아마 누가 그렇게 코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도예가가 뭐라 그랬냐면 소송으로 가면 나는 원래 백작값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처럼 반값으로 깎아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참 생각해 보더니 또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그냥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닌 영어로 이 가격 협상을 흥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 제 딸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제 딸은 중국에서 석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너 마침 잘 왔다. 이거 통역을 좀 해라. 그리고 이제 제 딸을 시켰더니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 아빠가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 큰 돈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에 말은 통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 소리를 막 지르고 야단을 떱니다. 아이 엄마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영어를 할 때와는 다르게 중국말로 하면서 막 자기의 생각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화로 얘기했다가 달러로 얘기했다가 또 중국 위안화로 바꿨다가 이렇게 계속 달라지면서 환율의 환차선이 생기면서 끊임없이 깎아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쉽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침 10시쯤 시작한 일이 밥도 다 거르고 점심때가 지나고 그 다음에 저녁 서너 시가 넘었습니다. 대여섯 시간에 그 정말 밀고 당기는 흥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이때 도예가가 과감하게 자기의 마음을 낮췄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정말 영혼을 불어넣은 이 작품의 가격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격을 많이 낮춰줬습니다. 또 도예가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이의 부모도
자기들의 그 흥분과 분노와 그런 그 속상함을 다 사귀고 적절한 가격으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금으로 하고 일부는 카드를 해야 돼서 또 같이 그 아이의 엄마와 그 도예가의 아들이 같이 은행으로 가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가격을 가지고 왔을 때 도예가는 아이의 부모가 이제 돌아간다고 서로 인사를 하고 돌아갈 때에 도예가는 슬그머니 5만 원짜리 하나를 꺼내더니 아이의 손에다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여름 내 그 달 항아리를 빚었던 도예가의 하얀 마음, 또 둥근 마음, 그리고 그 빈 마음이 저렇게 남는구나. 저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저 도예가의 마음이 자리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도예가는 도예가대로 자기의 작품을 그렇게 파손해버리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울컥 젖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 함정이나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난다고 우리가 삶을 그대로 그만둡니까? 두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 그 돈 억울한 거 물어서 그 사람들이 삶을 주저하고 있는지, 아파서 들어 누워 있는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예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물레를 돌리고 달 항아리를 빚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이 살면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살아왔던 대로 씩씩하게 저벅저벅 뚜벅뚜벅 정말 자박자박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